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노소 TV입니다. 네, 오늘은 2020년 10월 7일입니다. 네, 광주 전세가 상승세 2년 만에 최대 폭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려보고 또 이 전세가 상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려보고자 영상을 촬영해 봅니다. 네, 무등일보에서 발췌를 했고요. 기사의 주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세가 나타난다. 9월 광주 주택 전세 가격이 0.18%가 상승했다. 2018년 이후 약 2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라고 하네요. 결국은 뭐 전세 매물 부족 등으로 가격이 오른 건데 이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 이런 것도 한번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종합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시면요, 뭐 타 지역에 비해서 큰 폭의 상승률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하지만 광주가 20년 3월부터 해서 쭉 이렇게 보자면요, 굉장히 저조한 모습의 어떤 주택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이었었는데 9월에 들어서 8월에 비해 굉장히 많은 폭의 상승이 있었죠. 또 3월에 비해 4월에 비해 이럴 때 비하면 굉장한 상승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로 약 2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라는 거, 네, 이런 것들 한번 변화되는 모습들을 관찰해 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지난달 광주 지역 주택 전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승폭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지방 등에서 보이고 있으며 새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 저금리 기조 등으로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이번에 임대차 보호법 입법이 통과가 되면서 사실은 전세 물건들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뭐 다들 감지를 하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전세 물건들 자체가 임대인 입장에서 보자면 전세를 내주고 나면 4년 정도 전세가 계약이 된 상태로, 최초 계약된 상태에서 4년 정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낼 바에는 월세로 내고 말겠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조성이 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물건들이 씨가 말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고,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국 전세 자체가 물건이 부족해지다 보니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주택 전세 가격은 0.53%가 올라 전달 0.44%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 같은 상승률은 2015년 4월 0.59%의 상승률 이후 약 5년 만이다 라고 했네요. 전국 주택 전세 가격은 지난해 10월 시작으로 12개월 연속 상승했다. 전세가 평등률은 올해 1월 0.28%로 크게 상승한 뒤 5월 0.09%까지 내려갔으나 6월 0.26%로 반등했다. 이후 7월 0.32, 8월 0.44, 9월 0.53으로 4개월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6월 대책 이후 9월 대책 이후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죠. 좀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수도권은 0.54%에서 0.65%, 지방은 0.34에서 0.41, 5대 광역시는 0.36에서 0.5%, 8개도 0.21에서 0.24의 주택 전세 가격 상승폭은 모두 확대됐다. 그러니까 광주는 사실은 어떤 전세 상승폭이 크게 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연초부터로 비교를 해보자면 상당한 상승폭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서울은 0.43%에서 0.41%로 상승폭이 소폭 줄어들었다. 특히 광주는 2년 만에 전세가격 최대 상승폭을 갱신하기도 했다. 지난달 광주 지역 전세가격 상승폭은 한 달 새 0.18%로 확대됐다. 이는 10월 0.19% 이후 2018년 10월 0.19% 이후 약 2년 만에 높은 상승폭이라고 했죠. 아까도 언급드렸죠. 다만 지난달 0.09% 대비 광주 전세가격 지수는 상승했지만 전국 평균 0.53%와 5대 광역시 0.50% 평균보다는 낮은 수치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수치이고 5대 광역시 평균보다도 낮은 수치인 것은 사실입니다. 광주가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비하면
전세가가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봐집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과 과거 요건 강화 등으로 기존 주택을 거주하는 수요와 함께 저금리, 가을 이사철 등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감소했다며 4년 전세가 가능해지면서 이에 따라 보증금을 미리 올려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보세요. 4년 전세가 가능해져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보증금을 미리 올려서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 이게 절대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닙니다. 사실 맞는 말이고요. 앞에 말은 크게 의미 없다고 봐도 되고요. 사실 이 4년 전세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를 한번 단적인 얘기는 하지만요. 입주가 막 시작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실 전세가가요. 최근 한 2, 3년 가량의 모습을 보면요. 입주 물량이 굉장히 일시적으로 많아지면서 50% 어간에서 전세 물건들이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요, 광주가 2014, 15년 요때 16년 요때만 해도요, 전세가가 좋은 곳은 80%, 평이한 곳은 70% 정도 수준에서 전세를 내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작년, 재작년 이맘때쯤부터는 그러니까 시세 대비해가지고 50%, 60%를 받기가 어려운 상태에 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분양가와 대비하자면 60%는 넘었죠. 하지만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서 이제 2년이 지나고 나서요. 분양을 하고 나서 입주 시기가 돼서 최초 예를 들면 3억 5, 6천짜리 아파트들이 5억 정도의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세가는 2억에서 2억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건을 예를 들어 4년가량을 한번 계약하고 전세 가격을 올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실감이 크겠죠. 그래서 미리 4년 이후의 시세까지를 감안해서 전세값을 미리 올려가지고 전세를 내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세가가 오른다라는 것은 매매가도 반대급부로 따라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은 집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매매가도 동반하여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로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주택이신 분들은 이런 시점에 사실은 전세로 또 들어가는 것보다는 좋은 물건들 자기가 사는데 거주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또 좋은 여건들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럴 때가 굉장히 좋은 기회로 삼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전세가가 더 올라가기 전에 또 매매가가 더 올라가기 전에 유동성도 많이 풀렸잖아요, 사실. 그래서 사실 집을 살 기회는 지금이 가장 최적기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집값이 떨어진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물론 거주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어떤 집이라든지 또 집의 연식이 오래돼서 3, 40년 된 아파트라든지 그런 주택들은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입지의 신축이라는 그런 여건 속에 있는 아파트들이 집값이 쉽게 떨어질까요? 그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는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자산 가치는 그만큼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왜? 유동성이 확대된다는 것, 예산이 계속 풀린다는 것, 그런 것들은 돈이 결국 풀린다라는 이야기인데 돈이 풀리는 만큼 돈의 희소성은 떨어지게 되죠. 반대로 자산의 가격은 그만큼 좋은 자산의 가격들은 그 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좋은 기회입니다. 이럴 때 무주택자분들은 열심히 청약도 넣어보시고요. 또 좋은 내가 꼭 살고 싶은 지역에 적당한 또 매물이 나온다면 이럴 때 전세 월세로만 사시지 마시고 과감하게 용기를 내셔서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두서없이
영상을 좀 올려봅니다.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요. 사실 영상 한 건 올리기도 굉장히 힘이 붙이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아쉽고요. 또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께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네,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요. 네, 환절기에 감기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